늦여름의 아침, 정부 청사의 출입구 앞.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였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청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출입구 한쪽에서는 경비원 한 사람이 단정한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는 꽤 연로해 보였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모습이 새내기 공무원들의 눈에는 그저 한나 경비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워 죽겠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되나?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런 분들이야 시원한 데서 쉬면서 경비나 보겠지. 출입문으로 들어서던 한 신입 5급 공무원이 무심코 경비원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뒤를 따르던 동기들이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저런 거라도 해야 노년이 편하지 않겠어. 어휴, 공직사회는 위계질서가 중요한데 요즘 들어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으며 이 경비원은 그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경비원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묘하게 깊은 뜻이 담긴 듯했다. 한 공무원이 출입증을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좀 서둘러 주세요. 바빠서 그래요. 경비원은 천천히 손을 뻗어 출입증을 확인한 뒤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이곳은 공공기관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이지 스스로를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다. 아저씨가 뭘 안다고요? 그냥 출입증이나 잘 확인해 주세요. 경비원은 다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관조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예리함이 스쳐 지나갔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노인이 과거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둘씩 참교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출근길의 분주함이 잦아들고 청사는 점점 본격적인 업무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다. 복도 곳곳에서는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보였고 회의실에서는 이미 몇몇 팀이 모여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새내기 5급 공무원들은 출입구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아침에 있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경비원은 단지 노년을 보내는 평범한 인물일 뿐이었고 자신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5급 공무원인 이상 자연스럽게 사회의 상위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무례한 태도를 본 몇몇 선배 직원들의 표정은 묘하게 변해 있었다. 특히 경비원 할아버지가 출입문을 담당하는 모습을 본 한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장면을 곁눈질로 본 한 6급 공무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방금 저 새내기들이 경비원 실장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게, 어휴, 모르니까 저러지. 조만간 큰일 날 텐데. 새내기 공무원들 중 하나가 이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실장님, 설마 저 경비원 아저씨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복도를 걷다가 그들은 또 한 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몇몇 간부급 공무원들이 청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국장급 인사가 경비원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다가갔다. 어이구, 실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국장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반갑게 인사했고 뒤에 있던 다른 과장들도 서둘러 경비원 할아버지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새내기 공무원들은
순간 어리둥절했다. 저거 뭐야? 국장이 저 경비원한테 인사를 한다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때 한 과장이 곁에서 그들의 표정을 살피더니 어이없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태도를 보인 거냐? 네, 그냥 경비원 아니신가요?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다. 그냥 경비원, 너희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저분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셨던 분이야. 그 누구보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꿰뚫고 계셨고 수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새내기 공무원들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비서실장이요? 그럼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일하시던 그? 그래, 바로 그 자리야.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무시한 분이 그냥 경비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에서 수십 년 동안 행정을 책임졌던 분이라고. 새내기 공무원들은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뇌리를 스치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과장은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조용히 지켜보라고만 하려 했는데 이제 너희도 알았으니 곧 깨닫게 될 거야. 공직사회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그 순간 경비원 할아버지가 천천히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될 무렵 새내기 5급 공무원들은 아직도 아침에 들은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고? 그런데 왜 여기서 경비를 서고 계신 거야? 설마 우리가 무례하게 군 거 기억하고 계시겠지? 그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를 시작하려던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방금 경비원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하는 거 봤어. 전화? 누구한테? 잘 모르겠는데 되게 조용한 목소리였어.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공무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 청사 출입구 근처 경비원 할아버지는 경비실 안에 들어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끝이 숫자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통화 내내 경비원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나서 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지,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청사의 새내기들이 요즘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궁금하지 않나.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지만 경비원 할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 별건 아니고 한번 내려와서 보면 알 거야.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오후 3시 청사복도. 갑자기 사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고위 공무원들이 하나둘 복도를 지나갔다. 그리고 이윽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국장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그 소식이 퍼지자 새내기 5급 공무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국장님이 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 거지? 보통은 서기관이나 과장이 업무 보고하러 올라가시잖아. 설마 아침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국장과 몇몇 간부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국장은 곧장 청사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들이 아침에 무시했던 경비원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순간 모든 공무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국장은 멈춰서더니 경비원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뒤따르던 간부들도 차례로 허리를 숙였다. 마치 공식적인 행사에서 고위직을 대하듯 깍듯한 태도였다. 그 모습을 본 새내기 공무원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실장님, 국장님이 저분한테 인사를? 그들은 숨도 쉬기 어려운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경비원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국장의 손을 가볍게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여전히 바쁘군. 국장은 잠시 어색한 듯 웃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실장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내기들이 실장님께 무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내기 공무원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저희는 그게 그런 줄 몰랐습니다. 오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새내기 공무원들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국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공무원이 된 이상 사람을 직책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경비원 할아버지는 그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다시 국장을 향해 말했다. 아직 젊으니 배울 기회는 있겠지.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 실장님. 하지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지요. 공직자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막 참교육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사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분위기였다. 청사 내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에는 경호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공무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웅성거렸다. 오늘 VIP가 온다는데 대체 누구야? 청사까지 올 정도면 엄청 중요한 인물일 텐데 설마 장관님? 장관급 이상일 수도 있어. 아니면 차관님들까지 동행하실지도. 새내기 5급 공무원들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VIP 방문이랑 혹시 저 경비원 할아버지랑 관련 있는 거 아냐?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해도 은퇴한 지 오래되셨을 텐데. 그 순간 한 간부급 공무원이 빠르게 복도를 지나가면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다들 정신 차려. 오늘 방문하시는 VIP께 신뢰 없도록 준비하라고.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 특히 실장님께 무례한 행동 보이면 큰일 난다. 그 말을 듣자 새내기 공무원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실장님, 아니 아직도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설마 VIP가 경비원 할아버지랑 관계 있는 인물이야? 그들의 의심은 곧 사실이 되어갔다. VIP의 등장. 오전 10시 청사 입구. 검은색 대형 차량 여러 대가 차례로 도착하며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다. 차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인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라? 저분은 차관님이잖아. 국무조정실장님도 오셨는데. 저기 장관님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평소 각 부서에서 보기 어려운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지어 청사에 들어오고 있었다. 보통 이런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회의 정도일 텐데 오늘은 청사까지 직접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 중 한 명이 활짝 웃으며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경비원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반갑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관이 직접 다가와 경비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 뒤를 따르던 차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청와대 출신 고위 관료들까지 차례로
경비원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눴다.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할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과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5급 공무원들의 충격. 복도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새내기 공무원들은 말문이 막혀 있었다. 이게 뭐야? 장차관님들이 저렇게까지 인사를 하신다고. 경비원이 아니라 저분이 진짜 실장님이었던 거야. 그들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은퇴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사람. 대통령 바로 옆에서 모든 정책을 조율하던 실장. 그것도 단순한 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청사 내 누구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경비원 할아버지의 한마디. 공무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장관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실장님, 저희도 가끔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다면 점심이라도 함께 하시죠. 경비원 할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문득 새내기 공무원들이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젊은 공무원들이 참 많군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지요. 그 말에 새내기 공무원들은 움찔했다. 마치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경비원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공직자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침묵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제야 새내기 공무원들은 깨달았다. 이제부터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VIP 방문이 끝난 후에도 청사 안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특히 새내기 5급 공무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한테 경비나 잘 보세요라고 했던 분이 장차관님들과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고? 진짜 실장님이었어. 대통령 바로 옆에서 나라를 운영하던 사람. 그들은 이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부터 과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과장의 변화. 새내기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서의 과장은 원래 꽤 온화한 사람이었다. 부하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새내기들에게도 실수를 지적할 때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과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보통은 가볍게 농담도 섞으면서 분위기를 풀어주던 그였는데 오늘따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VIP 방문 다들 알고 있겠지. 네, 과장님. 새내기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과장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실장님께 무례한 행동 삼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침까지만 해도 장난처럼 넘기던 일이 이제는 공식적인 경고로 돌아왔다.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실장님께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세 문제다. 그게 저희는 그때 실장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변명하듯 말했다. 그러자 과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른다고 해서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순간 새내기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공무원이 된 이상 너희는 국민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중에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단지 상대의 지위가 낮아 보인다고 무례하게 대한다. 그럼 그 태도가 국민에게도 그대로 나갈 거라는 거야. 과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런 자세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 절대 오래 못 버틴다. 그리고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실장님께서 아직 너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점에 감사해야 할 거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새내기 공무원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렇다. VIP 방문 때도 실장님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이전까지 실장님이 보인 태도를 떠올려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소리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가볍게 한마디씩 던지는 정도였다. 그런데도 장차관급 인사들이 그 앞에서 몸을 낮추었다. 그렇다면 그가 진짜 화를 낼 때는 어떨까? 그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명심해라. 실장님은 단순한 은퇴 공무원이 아니다. 여전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우리 부처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 그 말에 새내기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1점 실장님의 신임을 얻어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성장하는 것. 2점 실장님의 눈밖에 나서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 과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회의를 마쳤다. 이제부터는 너희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할 거다. 잘 선택해라. 그 말이 끝나자 새내기 공무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로 피할 길이 없었다. 청사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나고 있었다. VIP 방문 이후 새내기 5급 공무원들은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직속 상사인 과장의 태도가 냉정해졌고 실장님이 여전히 경비원 제복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제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선배 공무원들이 실장님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간부들까지도 그를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실장님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새내기 공무원들은 아직도 실장님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들의 자만심을 완전히 부숴버릴 사건이 벌어졌다. 이건 엉망이구만. 그날 오후 한창 업무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부처 내에서 중요한 회의에 올라갈 자료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드디어 끝났다. 제출만 하면 되네. 솔직히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 정도 보고서는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러게 이제 슬슬 인정받을 때도 됐지. 서로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보고서를 정리한 새내기 공무원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문서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렵게 합격한 5급 공무원이니만큼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력도 평균 이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가 그들이 놓고 간 보고서를 조용히 넘겨보고 있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경비원 할아버지, 즉 실장님이었다. 보고서를 읽고 있던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엉망이구만. 그 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새내기 공무원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엉망이라뇨? 실장님은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결재 못 받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다. 대통령 결재요? 이건 부처 내부 보고서인데요.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래, 부처 내부 보고서지. 하지만 내부에서 만든 자료가 결국 어디로 올라가겠나? 새내기 공무원들은 말을 잃었다. 실장님은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여기 문장을 봐. 이 단어 선택이 애매하잖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같은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하겠나?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어갔다. 그리고 이건 법령 해석이 틀렸어. 이 조항은 예전 개정안 기준인데 최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잖아.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실장님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 수치는 출처가 불분명하네. 이러면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지. 여기 근거 자료도 부족해. 상대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텐데 이 정도로는 설득하기 어렵겠군. 논리 흐름이 뒤죽박죽이야. 정책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근거를 붙이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이건 마치 소논문처럼 뒤늦게 결론을 제시하고 있네. 이래선 상급자가 읽기도 전에 지쳐버려. 새내기 공무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방금까지 자신들의 보고서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실장님의 지적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거 한 명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실장님, 보고서 검토를 예전에도 많이 하셨나요? 실장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통령 앞에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내가 최종 검토했으니 당연히 많이 했겠지. 순간 사무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었다. 국가 운영의 모든 결정을 정리하고 조율했던 최고위 행정가. 대통령이 신뢰하고 수많은 부처에서 그의 평가를 기다렸던 인물. 그가 가진 행정 실력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감히 범접할 수준이 아니었다. 실장님은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정책이 되고 법이 되고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없어. 그 말에 새내기 공무원들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실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한번 제대로 수정해 볼 테니 옆에서 배우라고. 그리고 실장님이 직접 보고서 수정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진짜 행정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난 후 청사에는 또 한 번 큰 소식이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이 방문한다. 이 소식이 퍼지자 청사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평소에도 고위직 인사들이 종종 방문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청사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왜 갑자기 전직 대통령께서 여길 방문하신 거지? 무슨 특별한 행사라도 있나? 일반 부처가 아니라 청사까지 오시는 거면 분명 중요한 일 때문일 텐데. 공무원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했다. 새내기 5급 공무원들도 허둥지둥하며 분위기에 휩쓸렸다. 야, 우리도 혹시 배석해야 하는 거 아냐? 설마 우리 같은 신입들이 대통령급 인사 앞에 나설 일이 어디 있어. 그래도 모르니까 조심하자. 괜히 실수라도 하면 그날로 찍히는 거야. 그들은 아직도 이 방문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대통령의 도착. 정오가 가까워지자 청사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차량 여러 대가 천천히 진입했다. 대통령 경호팀이 먼저 내려 주변을 정리했고 이윽고 한 남성이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기품을 갖추고 있었고 주변 공무원들은 한순간에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를 따라 전직 비서진, 핵심 참모들이 함께 내렸다. 공무원들은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실제로 보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 확실히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청사 간부들이 서둘러 다가가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각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청사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그는 곧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청사 입구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경비원 제복을 입은 할아버지. 전직 대통령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다. 그리고 주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걸어가 그 앞에 섰다. 실장님, 잘 지내십니까? 순간 청사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공무원들의 충격. 새내기 공무원들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전직 대통령이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다. 게다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는 실장님이라고 불렀다. 공무원들은 동시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잠깐, 뭐라고 하셨지? 실장님, 그럼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거야? 물론 그들은 이미 실장님이 예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실장님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은퇴한 공무원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그야말로 최고의 행정가였다. 대통령과 실장님의 대화. 실장님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각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전직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여전히 꼿꼿하시군요. 저는 실장님 덕분에 그나마 버텼습니다. 제 임기 동안 말이죠. 그 말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실장님 없었으면 정책 결정이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실장님이 조정해 주신 덕에 여러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죠. 그제야 새내기 공무원들은 이분이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국정을 조율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전직 대통령은 실장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이제 편히 쉬셔도 될 텐데요. 실장님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새내기 공무원들을 스쳐 지나가자 그들은 움찔했다. 그리고 실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 말에 전직 대통령과 간부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새내기 공무원들은 뼛속까지 깨달았다. 이제부터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전직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청사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던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일부 직원들은 대놓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의 존재감은 이미 청사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이곳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제안이 올라왔을 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 장관의 특별 요청. 며칠 후 청사 내부 회의에서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전직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부처에는 오랫동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몇몇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례한 태도를 보였죠. 순간 5급 새내기 공무원들은 뜨끔하며 자세를 낮췄다.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과 책임감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서 교만과
오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새내기 공무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실장님께 특별히 요청드렸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숨을 삼켰다. 그분이 직접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 곧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반성할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강연 당일 경비원이 아닌 실장님으로서다. 며칠 후 강연이 열리는 청사강당은 가득 찼다. 부처 직원들은 물론 새내기 공무원 전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단 앞에는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경비 제복이 아니었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강단에 섰다. 공무원들은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직자가 된다는 것. 공직자란 무엇일까요? 실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 한마디도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공직을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번 주변을 둘러본 후 덧붙였다. 공직자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직에 앉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 하나가 국민의 삶을 좌우합니다. 공무원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다. 나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공무원들을 가리켰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도 공직이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의 말이 점점 더 강해졌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이 국민을 어떻게 대할지 뻔합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실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연단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공무원이 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내릴 때 공직자들이 하는 선서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한 줄을 읽었다. 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도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공무원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완전히 바뀐 자세. 강연이 끝난 후 새내기 공무원들은 더 이상 실장님을 경비원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이 배워야 할 진짜 공무원의 표본이 되었다. 강연이 끝나자 새내기 공무원들은 망설이다가 한 명씩 실장님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실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 순간 새내기 공무원들은 확실히 깨달았다. 자신들이 더 이상 오만한 합격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그들의 공직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다. 강연 이후 청사 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이제 실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를 경비원으로만 보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존경해야 할 공직자의 표본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공직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공직자로서의 진짜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증명되는 법.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사 내부의 위기 발생. 그날 오후 청사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부처 간 협의 문서들이 오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긴급 상황 발생입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이 술렁였다. 무슨 일이야? 방금 회의가 끝난 부처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답니다. 뭐, 오류? 이 보고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핵심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실수가 그대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였다. 어떤 오류야? 한 간부가 물었다. 직원은 다급하게 답했다. 통계 자료와 법령 해석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면 정책 방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자료는 이미 상부에 보고된 상태였다. 만약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정책 검토가 진행된다면 향후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럼 당장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야 하는 거 아냐? 문제는 시간이 없어. 이미 자료가 중앙부처로 넘어갔고 수정본을 제출하려면 단 1시간 내에 모든 오류를 잡아야 해. 그 말에 새내기 공무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새내기들의 혼란 우왕좌왕하는 공무원들. 어디부터 수정해야 하지? 법령 검토는 누가 담당했지? 통계 자료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거 출처가 뭐였어?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평소 보고서 작업을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정리하는 경험이 없었던 새내기 공무원들은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이거 누가 검토했는지부터 확인하자. 그런데 이 자료를 다시 중앙부처에 올릴 루트가 지금 가능한가? 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비원 할아버지, 즉 실장님이었다. 위기관리란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나? 실장님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위기관리란 게 뭔지 모르겠나?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의 한마디에 멈칫했다. 그는 보고서를 가볍게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지? 빠르게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실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숨을 삼켰다. 그는 자료를 쓱 훑어보더니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오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여기 통계 자료. 원래는 최근 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전 정부 시절 자료까지 포함하면서 오류가 생겼군. 정정하려면 최신 수치만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 해석 부분. 여기서 참고한 조항이 개정 전 버전이야. 지금 시행 중인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 이건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지. 그는 몇 마디만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제처 자료 확인했습니다. 개정안 반영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통계 자료 최신 수치 적용 완료했습니다. 오류 수정 작업이 정리되자 실장님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왔군. 이제 어떻게 제출하죠? 수정본을 다시 올려야 하는데. 실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조용히 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자네 지금 어디 있나? 그래, 내가 부탁 하나 하지. 전화가 끝난 뒤 단 5분 만에 중앙부처의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다. 실장님 직접 전화 주셨다니 수정보는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제대로 배웠나? 위기를 수습한 후 실장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새내기 공무원들을 바라보았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새내기 공무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허둥댔습니다.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실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직자의 자질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막 진짜 공무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위기 상황에서 실장님의 압도적인 해결 능력을 목격한 이후 새내기 공무원들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그들은 오만한 태도로 사무실을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서로 자기 과시를 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뽐내던 모습도 사라졌다. 대신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검토했고,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이전처럼 지루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하나하나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실장님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이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그는 단순한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변화. 어느 날 아침 새내기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며 청사 출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경비원 제복을 입고 출입을 관리하는 실장님.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실장님. 지난번 강연에서 배운 내용 업무에 적용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하고 있나 보군. 그가 보이는 태도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새내기 공무원들은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그가 정말로 자신들을 공직자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가르침. 그날 오후 실장님은 청사들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장님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공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공무원이란 대체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실장님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청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무원이란 직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지. 그 말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공직이란 권력이 아니다. 책임이다. 누군가의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그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만드는 정책이, 내가 작성하는 문서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이란 자리는 특권이 아니다. 봉사의 자리다.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공직자는 국민에게 외면받게 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모든 공무원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실장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공무원이 될 준비가 되었겠지.
완전한 참교육,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새내기 공무원들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합격자가 아니라 진정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결제를 올릴 때도, 정책을 논의할 때도 늘 한 가지를 기억했다.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청사 입구에서 묵묵히 근무하던 한 사람의 가르침 덕분이었다.